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택가를 덮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자리한 한 쇼핑몰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하와이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포기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진행됩니다. 음주는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과속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택가를 덮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화염이 도로변 주위의 가로수를 집어삼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인근 주택가를 잿더미로 변하게 만들었고 자동차는 겨우 차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톰슨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65마일 거리에 자리한 오로빌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씨 11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며 바짝 메말라버린 나무들 때문에 산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로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비상대피령을 발효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긴급 자금을 확보해 이재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헬기와 1,500명에 가까운 대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불길을 잡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3,600에이커가 넘는 부지가 전소됐고 주택 수십여 채가 전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발화한 원인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따라 자연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오르빌 인근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11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쿨링센터가 오픈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더위는 독립기념일 연휴인 주말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밸리와 사막 지역 기온은 최대 116도, 해안 지역도 90도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든 스테이트 5번과 엔텔롭 밸리 14번 프리웨이, 웨스턴 샌 게브리엘 산악지대, 엔텔롭 밸리 지역엔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저녁 6시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LA 지역은 85도에서 95도 기온 분포가 예상되며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인 6일 저녁 6시까지 더위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에 쿨링센터가 독립기념일에도 운영되는데 LA 한인타운의 경우 7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6가와 후버에 있는 도서관 등이 쿨링센터로 오픈됩니다. 글렌데일은 5일과 6일 시 전역의 커뮤니티 센터 4곳이 쿨링센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과 각 로컬 정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센터를 활용해 최대한 더위를 피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뉴포트 비치 지역 고급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뉴포트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패션 아일랜드몰의 반센 노블 서점 앞 부근을 걸어가던 부부에게 갑자기 남성 용의자 2명이 접근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이때 세 번째 용의자가 현장에 차를 타고 나타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용의자 한 명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등 혼란을 틈타 용의자 3명 모두 차에 올라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때 도주 차량이 68살 피해 여성인 패트리샤 맥케이를 덮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맥케이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다치지 않았고 용의자들이 쏜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한 3명의 용의자는 모두 체포됐는데 3명의 용의자는 28살 조세 맥크리, 18살 제이드 커닝햄, 18살인 말라치 다넬로 모두 뉴포트 비치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살인, 총기 강도, 음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입건됐습니다. 윌 오닐 뉴포트 비치 시장은 용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뉴포트 비치로 왔고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대형 쇼핑몰에서 대낮에 발생한 총격과 피해자 사망 소식에 지역 주민과 쇼핑객들은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하와이 에이커스 지역 자택에서 71세 한인 김용차 씨가 강도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그녀가 6월 18일과 20일 사이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푸나 순찰대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4분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마운틴뷰 우이니아나 로드에 있는 김 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힐로 베뉴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으며 김 씨는 오후 6시 54분에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발견됐을 당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었으며 집안의 물건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의 사인은 목졸림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2급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당내 우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TV토론 이후 한 핵심 측근에게 앞으로 며칠간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responded directly when asked about this question because we said that we would, and the president said it is absolutely false. That's coming directly from him.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캠프 전화 회의에서 사퇴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 재선에 출마할 것이고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해리스 부통령과는 함께 오찬을 하는 등 당내 불만을 달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바이든이 출마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퇴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오는 5일 방송되는 언론 인터뷰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도 많은데요.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15번 프리웨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컨슈머 어페어즈가 지난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카운티별로 집계한 결과 LA에서 라스베가스를 향하는 15번 프리웨이의 샌버나디노 카운티 구간에서 총 45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10번 프리웨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구간에서는 3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샌디에고 카운티 5번 프리웨이는 21명, 오렌지 카운티 5번 프리웨이에서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101번 프리웨이에서는 15명이 숨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10번 프리웨이 LA 카운티 구간에서는 1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내 10개 프리웨이 구간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구간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 128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 등이 꼽혔습니다. 사망자의 31%가 과속, 음주운전은 13%로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인구수가 적은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7% 증가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더 빠르게 달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캘리포니아 교통국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불법 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7일 밤 11시 59분까지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 경찰국도 도로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와 약물에 따른 DUI와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입니다. CHP는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목격한 사람들은 911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1,200여 명이고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은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강타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전합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는 가운데 강한 바람에 야자수가 크게 흔들립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자메이카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미처 자메이카를 떠나지 못한 관광객들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It was like a scene out of a doomsday movie. Every line was full, and we were asking every counter we could about flights out,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told us there is no way off this island. 베릴이 지나간 곳에선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모두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베네수엘라에선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베릴의 영향권이 중심에서 반경 70km 이상에 이르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베릴에 직접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섬들의 피해 상황은 통신 두절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나다의 위성사진에선 상당수 주택들이 사라진 모습이 포착되는 등 피해가 상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나라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든 자메이카엔 현지 시각 3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An evacuation order on the direction of authorized officers is also in effect for flood-prone and landslide-prone areas. 이틀 뒤 베릴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양지 칸쿤 등 멕시코 유카탄 반도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중국도 폭우와 홍수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휩쓸립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주택들은 지붕만 살짝 보일 뿐 모두 잠겼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중국의 젖줄로 불리는 양쯔강에서도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7月1号的12点，长江南京站水位上涨至 9.25米，超警戒水位 0.55米，预计水位还将会继续上涨。 중국 최대 규모 댐인 산샤댐의 방류량까지 조절하고 강변에 수문을 닫아 걸었지만 양쯔강을 낀 안후이와 후베이, 후난성 등의 도시들이 잇따라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들 지역에 오는 5일까지 지질 재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우이성 한 곳에서만 9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4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곳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위험을 무릅쓴 채 로프를 타고 주민을 구조하는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车子就在旁边全部破掉，因为刚刚才到这个小区，因为我们也不知道这个小区有这个情况。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오는 6일까지 허난성과 산둥성 등지에도 많게는 하루 100mm가 넘는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과 스마트 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공동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여권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이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단계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247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단계에서는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3단계에서는 전체 재외동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인증서 발급 앱에서 여권 촬영, NFC 태깅, 안면 인식을 통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로 공공, 금융, 의료, 결제, 쇼핑, 여행, K-컨텐츠 등 다양한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시 의회가 구리선 도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LA시 의회는 명판, 동상, 가로등 등 구리선 도난 관련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습니다. 용의자 식별, 체포, 기소에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는 용의자가 경범죄 유죄 판결 시 $1,000, 중범죄 유죄 판결 시 제보자에게 $5,000의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LA 경찰국과 가로등국, LA시 검찰 등으로 구성된 구리 도난 전담반 설립안과 함께 구리선 절도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런베스 LA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인 300명을 대상으로 메디컬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컬 신청 시 적용되던 자산 한도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MCCN은 이미 많은 타인종이 규제 완화 사실을 알고 메디컬 신청을 하고 있지만 한인 신청자는 저조해 메디컬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켈 가입자는 메디켈 사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 약 처방, 안과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켈 무료 대행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본인의 치료 신분과 소득 증명서를 지참해 MCCN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이 이번 주말까지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5세대 산타페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5세대 산타페를 널리 알리고자 이번 전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산타페는 기존 모델보다 강인한 외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식 사륜 구동을 채택해 도심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로드 주행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넓은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2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 등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장비가 추가된 것도 특징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오는 주말인 6일과 7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현장에서 메모리 게임을 진행할 계획이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